바이오 21강. 표적 항암제와 일반 항암제는 무엇이 다를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21강입니다. 오늘은 일반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의 차이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의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빠르게 증식하는 정상세포까지 함께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는 있었지만 탈모, 구토, 피로감, 식욕 저하 같은 부작용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하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밭 전체에 강한 제초제를 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잡초도 죽지만 작물까지 함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면 표적 항암제는 다릅니다. 암세포만 가지고 있는 특정 단백질이나 유전자를 찾아 공격합니다. 즉, 잡초만 골라 제거하는 정밀 농기계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ADC도 대표적인 표적 항암 치료 기술입니다. 항체가 암세포를 먼저 찾아가고 약물을 암세포 안에서만 방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표적 항암제도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암의 종류와 표적 단백질의 발현 여부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암 특성을 먼저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바이오 산업은 많은 사람에게 같은 약을 쓰는 시대에서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선택하는 시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를 정확하게 찾아 공격하는 정밀 의료의 핵심 기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HER2란 무엇이며 왜 ADC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적인가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22강. HER2란 무엇이며 왜 ADC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일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22강입니다. 오늘은 ADC를 공부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HER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HER2는 우리 몸의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세포에게 성장해라, 분열해라 라는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일부 암세포입니다. 일부 암세포는 HER2를 정상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의 엑셀러레이터가 계속 밟혀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증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HER2가 많은 암은 성장 속도가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을 연구자들은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HER2가 많이 있는 암세포만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바로 이것이 HER2 표적 치료의 시작입니다. ADC의 항체는 HER2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HER2가 많은 암세포에 결합합니다. 암세포 안으로 들어간 뒤 링커가 분리되고 강력한 항암제가 방출됩니다. 결국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현재 HER2는 유방암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위암, 폐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에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ER2는 ADC 기술 발전의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도 바이오 기업을 공부할 때 이 회사는 HER2를 표적으로 하는가?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를 높였는가? 새로운 암종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 기업의 경쟁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HER2는 암세포를 찾는 주소이며 ADC는 그 주소를 따라 정확하게 약을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너트는 왜 세계 최고의 ADC 치료제로 평가받는가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23강. 에너트는 왜 세계 최고의 ADC 치료제로 평가받을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23강입니다. 오늘은 ADC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치료제 에너트, 엔헬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트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ADC 치료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ADC 시대를 연 대표적인 치료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뛰어난 치료 효과입니다.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던 일부 치유 양성 암 환자에서도 좋은 치료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빠르게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적용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HER2 양성 유방암을 중심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위암, 폐암,
그리고 HER2 발현이 낮은 환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치료제가 여러 암종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글로벌 빅파마의 협력입니다. 에너투는 일본의 다이이치 상키오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연구개발 능력과 글로벌 판매망이 결합하면서 전 세계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바이오 투자자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좋은 기술 하나가 전 세계 환자의 치료를 바꾸고 기업의 가치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제2의 에너투를 목표로 새로운 ADC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에너투의 성공은 하나의 신약이 아니라 ADC 시대의 시작을 알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왜 ADC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24강.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왜 ADC 플랫폼 개발에 집중할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24강입니다. 오늘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왜 ADC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바이오 뉴스를 보면 ADC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만큼 ADC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기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도 왜 ADC 개발에 뛰어들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시장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항암제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ADC 시장은 앞으로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은 새로운 ADC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좋은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기술 수출 계약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플랫폼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ADC는 신약 하나로 끝나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유방암, 위암, 대장암, 난소암 등 여러 암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ADC 플랫폼을 연구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항체를 개발하는 기업, 새로운 링커를 개발하는 기업,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는 기업, 각자의 강점을 살려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ADC를 한다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이 강한지, 어떤 빅파마와 협력하고 있는지, 플랫폼 확장성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ADC에 집중하는 이유는 하나의 신약이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연결되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내 ADC 대표 기업들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엔샵 바이오 25강. 국내 ADC 대표 기업들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25강입니다. 오늘은 국내 ADC 대표 기업들의 경쟁력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은 ADC 분야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창적인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리가첸 바이오입니다. 리가첸 바이오는 ADC 플랫폼 기술과 링커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 기업은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는 이중 항체 기술로 잘 알려져 있지만 ADC와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차세대 플랫폼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미약품은 오랜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항암 치료 기술과 다양한 플랫폼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DC 분야에서도 연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름 테라퓨틱, 앱티스, 에임드 바이오, 인투셀 등 ADC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강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기업은 항체 기술이 뛰어나고 어떤 기업은 링커 기술이 강하며 어떤 기업은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는 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ADC를 한다. 이 한 문장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기술이 핵심인지,
어느 부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좋은 ADC 기업은 신약 하나보다 플랫폼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ADC 이후에는 어떤 차세대 항암 기술이 등장할까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핵 바이오 26강 ADC 이후에는 어떤 차세대 항암 기술이 등장할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26강입니다. 오늘은 ADC 이후의 미래 기술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DC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항암 기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이오 산업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좋은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 전 세계 연구자들은 이미 차세대 AD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듀얼 페이로드 ADC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ADC는 하나의 약물을 운반합니다. 하지만 차세대 ADC는 두 가지 약물을 동시에 운반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암세포를 두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중항체 ADC입니다. 기존 ADC는 하나의 표적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중항체 ADC는 두 개의 표적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를 더 정확하게 찾고 치료 효과를 높이려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차세대 링커 기술입니다. 앞으로의 링커는 더욱 안정적으로 혈액 속을 이동하고 암세포 안에서만 더욱 정확하게 약물을 방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AI와 ADC의 결합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새로운 표적을 찾고 항체를 설계하며 후보 물질을 더 빠르게 발굴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바이오 산업은 ADC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ADC와 AI, ADC와 이중항체, ADC와 유전자 치료 기술이 서로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도 이런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의 기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기술을 준비하는 기업이 어디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오늘의 혁신이 내일의 표준이 되고 새로운 혁신은 또다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엔 왜 글로벌 빅파마는 차세대 ADC 플랫폼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있을까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27강 왜 글로벌 빅파마는 차세대 ADC 플랫폼 확보 경쟁을 벌일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27강입니다. 오늘은 왜 글로벌 빅파마들이 차세대 ADC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 뉴스를 보면 머크,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로슈, 일라이릴리, 노바티스 이런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ADC 기업과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를 자주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항암제 시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항암제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는 늘어나고 더 효과적인 치료제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ADC는 하나의 신약이 아니라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플랫폼 하나를 확보하면 유방암뿐 아니라 폐암, 위암, 대장암, 난소암, 혈액암 등 다양한 암종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의 기술 확보가 여러 신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개발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술을 처음부터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이미 검증된 플랫폼을 가진 바이오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빅파마는 기술 수출 계약을 맺거나 공동 개발을 진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를 인수하기도 합니다. 투자자도 이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회사가 ADC를 개발하는가 보다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가, 빅파마가 관심을 보이는 기술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을 가진 기업은 하나의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신약, 그 다음 신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글로벌 빅파마가 원하는 것은 신약 한 개가 아니라 수많은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ADC 기술 수출 성공 사례를 통해 바이오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28강 ADC 기술 수출 성공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안녕하세요. 바이오 28강입니다. 오늘은 ADC 기술 수출 성공 사례를 통해 투자자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글로벌 빅파마와 대형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단순히 큰 금액을 받았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빅파마는 쉽게 계약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검토하고 수년 동안 기술을 분석한 뒤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은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기술을 검증했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술 수출 이후에도 기업은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마일스톤을 받고 신약이 판매되면 로열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의 계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술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신약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상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개발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경쟁력과 플랫폼의 확장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한 바이오 기업을 보면 대부분 하나의 신약보다 여러 파이프라인과 플랫폼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장기적인 경쟁력이 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기술 수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 이후의 임상과 플랫폼 확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투자자는 플랫폼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바이오 29강. 왜 투자자는 플랫폼 기업에 주목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29강입니다. 오늘은 왜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플랫폼 기업에 주목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유방암 치료제 하나를 개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치료제가 성공하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치료제 하나가 전부라면 다음 성장을 위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신약을 개발해야 합니다. 반면 플랫폼 기업은 다릅니다. 플랫폼은 하나의 기술로 유방암, 폐암, 위암, 대장암, 난소암바, 혈액암 등 여러 질환으로 계속 확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숲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도 신약 하나보다 플랫폼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플랫폼을 확보하면 다양한 신약을 개발할 수 있고 여러 번 기술 수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도 같은 관점으로 기업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번 신약 하나가 성공할까 보다 이 플랫폼으로 앞으로 무엇을 더 만들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오늘의 성과보다 앞으로 10년 동안 성장할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신약 하나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에 수많은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바이오 투자의 핵심은 플랫폼을 이해하는 것인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캣 바이오 30강. 왜 바이오 투자의 핵심은 플랫폼을 이해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30강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며 왜 바이오 투자의 핵심이 플랫폼을 이해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바이오를 공부하면 신약 이름부터 외우려고 합니다. ADC, 이중항체, CAR-T, RNA 치료제, SC 제형. 용어가 너무 많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면 이 모든 기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하나의 신약을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 기술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도, 기관 투자자도, 장기 투자자도 가장 먼저 플랫폼을 봅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하나가 성공하면 첫 번째 신약, 두 번째 신약, 세 번째 신약, 그리고 또 다른 적응증으로 계속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플랫폼은 과일나무와 같습니다. 사과 하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입니다. 올해도 열매를 맺고
내년에도 열매를 맺고 10년 뒤에도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도 이러한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역할은 주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업은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가? 그 플랫폼이 여러 질병으로 확장될 수 있는가? 빅파마가 관심을 보일 만큼 경쟁력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꾸준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바이오 투자의 중요한 기초를 갖춘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바이오 투자는 신약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갈 플랫폼의 가치를 이해하는 투자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이중항체 플랫폼을 중심으로 차세대 바이오 기술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